동희님이란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신 충고 잘 보았습니다. 더욱더 정신 차리겠습니다. 모든 게 그렇다 치고 포세이돈 살베지의 지분 배분권만 가지고도 정황은 짐작된다. 그건 확실한 증거 자료이다. 없는 금을 두고 도굴 관련인 20명 이상이 지분을 놔둔다고 그 난리를 쳤는가. 백준흠 씨께서 그 부분을 좀 더 국민들께 직접 명쾌히 해명해 주시면 제대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감사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저는 이렇게 욕을 하거나 자기가 믿고 있는 거를 그냥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댓글 올리신 분을 보면 이런 동희님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아 가면서 이렇게 해명이 된다면 이 문제는 뭐 굳이 그 땅을 안 파보고도 해결될 문제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분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 그 포세이돈 살베지의 배분 구조, 그 지분 구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포세이돈 살베지 지분 분배 표입니다. 지분 분배 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작성 날짜는 2001년 5월 13일인가 17일인가 써 있는데, 이 날짜는 좀 이상해요. 2001년이란 건 잘못 쓴 거 아닌가. 2002년인데, 그 포세이돈 살베지가 설립된 것이 2002년 5월 13일인가 같은 날짜인가 그래요. 설립하면서 지분 분배를 한 거고, 근데 이거는 2001년이라고 써 있는 거는 2001년에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정충재 씨가 백준흠 씨를 처음으로 만난 게 2002년도 3월이거든요. 그럼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2001년은 아니고 2002년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먼저 그 지분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충재 사구 지분 20%, 그 다음에 김성호 지분 12%, 이게 뭔가요? 김명수인가요? 지분 9%,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여기 하진수 8%, 김성태 8%, 최상훈 6%, 또 이게 누군가요? 이 사람이 류동우인가요? 이분이 5%, 김홍랑 5%, 정문균 3.5%, 그 다음에는 이게 뭔가요? 뭐라고 써 있는데 이름 잘 안 읽어집니다. 1.5%, 그 다음에 김인순인가요? 1.5%, 그 다음에 이숙자 씨는 그 김성태 씨의 양아머니죠. 이분 1.5%. 저도 뭐 모르는 건 넘어가고 아는 건 설명하겠습니다. 조금예인가요? 이분 1.5%. 그 다음에 정재호 이분이 1%.
정관제 1%. 그 다음에 탁정수 1%. 조동철 1%. 조동철 씨는 공무원인데, 거기 간두고 뭐 뚝섬 옆에 엄청난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 놀러 다닌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죠. 그분은 공릉동의 빌라에서 살고 있고, 내년에 정년 퇴임인데, 60년생이니까요. 정년 퇴임인데, 지금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재, 또 뭐, 몇 프로인지 잘 읽어지지가 1.5%인가요? 또 누군가요? 이원화, 뭐, 이렇게 이제 필기를 써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안 읽어지는데 1%. 또 나현철, 이분이 1%. 또 장순지, 뭐, 이분 1%. 뭐, 이런 식으로, 송재성, 뭐, 이런 식으로 쭉 돼가지고, 이게 총 20 몇 명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임일신가 이분은 뭐 0.5%.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이 지분 설명에서 빠뜨렸던 부분은, 백준흠 씨한테 왜 당신 지분 14%가 없냐, 그 방송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성호 12%하고 밑에 1% 두 분 가진 사람 해서 14%가 자기 거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자기가 양도해 줬다고 해요. 그런 내부 관계가 있나 봅니다. 그건 두 사람 사이에. 자, 이 지분 분배가 도굴단들이 도굴한 금을 나눠 먹기 위해서 지분 분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건 정충재 씨 설명이고 그것을 믿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 지분 분배표가 작성된 것은 5월 이게 13일인가요? 창립총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는 그 지하에 금이 매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이것이 사기극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정충재 씨가 이제 수사를 받기 시작한 거고,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이후에 보니까 거기서 한주소금 포대가 나오고, PVC5가 발견되고, 이러니까, 이거는 사기극이었구나. 이래서, 그러니까 좌우간, 말이 좀 꼬이는데요. 좌우간 이 지분 분배표가 만들어진 것은 아직 이 정충재 씨 사기극이 발각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모두 이 밑에 지금 지하에 금이 매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포세이돈 살베지를 창립하고 지분 분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정충재 씨가 20%의 지분이 있고, 백준흠 씨가 이 김성호와 다른 두 사람을 통해서 14%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호 씨와 백준흠 씨와의 내부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뭐 김홍랑, 정관재, 나현철, 조동철 뭐 이런 분들이 전부 1%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든 뭐 노동력을 투자했든 뭘 투자했든 김홍랑 씨처럼 뭐 땅을 투자했든 좌우간 다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백준흠 씨가 이 포세이돈 살베지 회사를 창립하면서
각자의 그 기여도만큼 지분이 배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분에 승인하겠다고 이렇게 지장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충재 씨는 본인도 박수홍 씨의 일에 참여하면서 뭐 지분 얼마를 받기로 하고 6천만 원인가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정충재 씨의 설명에 의하면 본인이 6천만 원을 박수홍 씨에게 투자를 하고 자기도 지분 몇 %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일이었고 그 후에 박수홍 씨가 아웃되고 정충재 씨가 이제 이 일을 인수해가지고 하면서 정충재 씨는 그 범죄 일람표에서 그 보여진 사람들에게 뭐 아주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 돈 얼마 내면 뭐 지분 10% 준다. 뭐 그냥 이렇게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몇 프로 줄 테니까 돈 얼마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충재 씨와 그분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그 뭐라 그럴까 그 내막은 정충재 씨와 그 사람들과 사이의 관계죠. 여기에 이제 백준음 씨가 포세이돈 살베지 대표이사로 창립을 하면서 그 지분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준음 씨가 정충재 씨를 처음 만나서 최초 계약에서는 지분 14%를 백준음 씨로 한다라는 그 계약이 있고 이 금 발굴 작업은 백준음 씨 이외의 제3자를 영입할 수 없다. 이런 독점 조항을 맺었어요. 그것이 2002년 3월경입니다. 3월 며칠인지 확실치는 않고요. 어쨌든 백준음 씨와 정충재 씨가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이 지분 분배가 만들어진 것은 이제 너무 얽혀 있으니까 그 정충재 씨가 때로는 여기 뭐 10% 받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정충재 씨는 돈 낸 사람한테 10%를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구두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끼리의 어떠한 그 지분 약정 가지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러면 이러한 약정을 이제 그날 창립총회를 하면서 이 지분 분배를 이렇게 하고 이제 지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 분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왜 내가 1%냐? 왜 저 사람 20% 가지냐?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이제 지분 분배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지분 분배를 가지고 도굴단들이 도굴을 하기 위해서 금을 이미 도굴해 놓고 지분 분배를 해서 나눠 먹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 지분 분배표가 만들어지는 이 5월 13일 이때는 금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금이 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이거 금이 나오면 이렇게 나눠 가지자. 이렇게 표를 만든 건데 이것이 어떻게 도굴단들이 나눠 먹은 표라고 하는지 그렇게 설명할 수, 뭐 그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지요. 도굴단들이 이것을 이렇게 이제 금이 있는 거를 이제 알고서는 이제 뭐 다 빼돌리고선 이렇게 나눠 먹기로 약속한 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믿음이 왜 틀리냐?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금이 나오면 이렇게 나눠 갖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고,
도굴단서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도굴 해놓고 이거 나눠먹은 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 지분대로 금을 다 나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정관재 씨 같은 경우는 또 정충재 씨 설명에 의하면 1%를 준다고 속여가지고 해놓고서는 팽시켰다. 그래서 못 받았다. 이런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받았다고 추정되는 사람들, 조동철 1%, 김홍랑 5%, 나현철, 또 제가 아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들만 해도 꽤 돼요. 김성태, 뭐 이런 분들이 엄청난 거부가 지금 되어 있다라고 정충재 씨가 주장했어요. 뭐 김홍랑은 부천에 1000억대 부동산을 건물을 갖고 있다. 뭐 조동철은 뭐 뚝섬 옆에 100평 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다. 공무원인데. 조동철 씨는 현재도 내년도 60년생으로 내년도에 정년퇴임 앞두고 그 회사 공무원 생활 계속하고 있고, 살고 있는 집도 공릉동에 그냥 평범한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100평 넘는 뚝섬에 있는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또 김홍랑 씨가 아까 얘기했나요? 1000억. 하여간 일일이 이것을 다 이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 소위 뭐 팽당했다는 사람, 정관재 같은 사람 1% 지분 준다고 해놓고 안 줬다 이런 사람들 말고, 이 받았다고 추정되는 사람들, 김홍랑 씨는 얘기했잖아요. 내가 1000억대의 부천역 근처에 1000억대의 건물을 갖고 있다면 그 건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 건물 양도해 주겠다. 그 정충재 그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상금도 걸었습니다. 그 건물 찾는 분들에게는 부동산 그 인도해 준다니까 찾아보세요. 그렇게 정충재를 믿는 분들, 태국 사람 고선이 분탕질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현상금까지 다 걸었고. 나현철 같은 사람, 땅 판 사람 1% 지분 갖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그 은퇴하시고 그 요양원에서 지내시고 있다고 합니다. 호르몬 요양원에서. 1%의 지분이면 돈이 얼만데, 조단위 돈인데, 이렇게 다 증명이 돼요. 이분들이 도굴단으로서 이 갈라먹은 표라 그러면 표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 돈이 그렇게 많고, 백준흠 씨가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먹었으면 구태여 이런 거를 뭐 조용히 사라져버리지, 그러한 거부가 이걸 해명하겠다고 나서서 이 자기 누명을 벗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 포세이돈 살베이지 지분 분배표가요, 금 도굴단들이 이미 도굴을 해놓고 나눠 먹은 표든지, 아니면 이제 금이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전부 착각하고 금이 나왔을 때 나눠 먹기로 약정한 표이든지 간에, 어느 종이든 간에 좌우간 금이 있어서 금을 나눴다면, 여기서 팽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빼고, 정관재 씨 같은 사람 빼고, 팽당하지 않은 사람들, 김홍랑, 나현철, 조동철, 뭐 여기 많습니다. 이분들이 엄청난 지금 갑부가 되어 있어 가지고 뭐 해외로 다 가버렸든지, 아니면은 뭐 초호화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전부 정충재 씨 주장으로는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무슨 뭐 5성급 호텔에서 결혼도 했다, 뭐 딸을 그렇게 결혼시켰다는데, 실제로는 뭐 무슨 저 웨딩홀에서 결혼했고, 뭐 조동철 씨 같은 분은 그대로 직장 다니고 그 공릉동에 있는 빌라에서 그냥 살고 있고, 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저 금 나눠 먹은 표라고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그러니까 정충재 씨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당신 말이 옳소. 나는 당신 말이 필요해. 왜? 문재인을 때려잡아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백주름이가 도굴단 이어야 해. 저 사람 말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설명을 해 드렸고, 아주 기초적인 사실부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천문화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제가 이거를 지적을 보이나요? 보이나요? 여기. 여기가 문현동 1219-5번지입니다. 여기가. 네, 좀 다시 정리해 놓고 하겠습니다. 네. 이 지점이 문현동 1219-5번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1991년 이후 1차 박수웅이 여기서 뚫고 내려간 겁니다. 박수웅이 1차로. 그래서 박수웅 씨가 여기서 1219-5번지로 뚫고 내려간 겁니다. 16m를 뚫고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나온 거죠. 그래서 2차 정충재 씨가 박수웅에게 투자해가지고 이 옆으로 뚫은 겁니다. 옆으로 이렇게 굴을 이제 횡으로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은 거는 이건 불법 굴착이에요. 왜냐하면은 박수웅 씨가 위에서 1219-5번지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뚫고 내려간 거는 중국의 동전을 발굴한다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구멍으로 뚫고 내려간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금도 안 나오고. 그래서 박수웅 씨가 정충재 씨를 만나서 정충재 씨가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그 옆으로 이렇게 쭉 뚫은 거는 이제 2차 뚫은 겁니다. 이게 나연철 팀이 굴착한 거예요. 나연철 씨 팀이. 예? 이렇게 굴착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도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원상 복구해라 하니까 이제 그 여기다가 트럭 뭐 와가지고 여기다 흙 쫙 넣어가지고서 여기다 메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 지하 공간은 그대로 뻥 뚫려 있는 거죠. 지하 공간은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지하 공간이 뻥 뚫려 있는 이 상태에서 정충재 씨가 이제 꾀를 내 가지고 배재대 교수를 이제 불러다가 이 밑에 어뢰 공장이 있다. 이걸 지질 탐사를 좀 해달라. 당신이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재대 교수가 컴퓨터 뭐 무슨 기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지하를 이렇게 탐사해 보니까 지하 16m 여기에 상당히 어떠한 용적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빈 공간이. 그래서 여기를 배재대 교수가 이제 그 공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지하의 용적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뚫고 들어가라. 네. 여기 뚫고 들어가면은 어뢰 공장 나온다. 이렇게 배재대 교수가 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충재 씨가 1219-1번지, 그러니까 1219-5번지에서 1219-1번지까지 이 지하로 옆으로 뚫고 온 겁니다. 상당히 많이 뚫고 온 거예요. 번지수가 달라질 정도로. 그 정충재 씨가 1219-1번지에서 이 밑으로 뚫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 2002년 3월 2일경이에요. 이때부터 뚫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면 여기 만나겠죠? 여기는 이제 비어있는 공간, 여기다가 이제 토사를 갖다 부었지만은 여기만 메워지죠. 토사가 여기까지 쫙 나와서 메워지진 않죠. 한 이 부근 이 정도만 메워지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빈 공간이기 때문에 정충재 씨가 이제 뚫고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16m 지점에 가서 뻥 하고 터질 거 아닙니까? 이 지점을 배재대 교수가 정확하게 이거를 짚어줬잖아요. 여기를 파면 나온다. 그 탐사해가지고. 자,
사건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충재 씨가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했느냐? 이게 사기죄로 고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충재 씨가 여기서 배재대 교수한테 이거 알려달라, 이 땅굴을. 그래서 알려달라서 뚫고 들어갈 때부터 이미 그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겁니다. 왜? 뚫고 들어가면 자기 굴이 나온다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밑에 이 나연철 씨하고 2차 팀이 이게 횡으로 뚫은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뻥 뚫었으니까 굴착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돌무대기 이런 것들을 마대에다 담아갖고 여기다 이렇게 쭉 싸놓고 이거 다 들고 나올 수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올 필요도 없고 나중에 또 메울 거니까. 한주소 군포대인가요? 마대인가요? 저하고 거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쭉 여기다가 마대를 쌓아가면서 계속 진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충재 씨가 여기 뚫고 내려간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여기 뚫고 내려간 게. 왜냐하면 배재대 교수가 여기를 뚫으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아이 그거는 내가 여기서부터 나연철 2차 팀이 여기까지 뚫고 들어온 거니까 거기니까 그건 당연히 그 지하 공간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어뢰 공장 있는 다른 공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고 정충재 씨는 배재대 교수가 여기 뚫으면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뭐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거 뚫은 사람이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뚫었다는 줄 모릅니까? 그리고 배재대 교수를 통해서 여기를 알려달라는 거 한 거면 왜냐하면 이 땅굴을 판 거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방향은 알아도 배재대 교수 같이 그 지질 탐사해가지고 여기를 뚫어라고 하기 전에는 뭐 이런 데 정도 뚫다든지 이렇게 좀 옆에를 뚫는다든지 해서 그 땅굴에 못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재대 교수가 가르쳐준 지질 탐사에 의해 갖고 뚫으니까 정통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정충재 씨는 여기에 그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왜 자기가 뚫고 들어간 그 구리 어뢰 공장도 아니고 그걸 왜 뚫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뚫는 순간 뭐 물이 나왔다. 물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뚫고 들어가는 이 압착기의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 지하고 여기는 이제 토사를 다 메웠지 않습니까? 다 메웠으니까 여기 밀폐된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뚫고 들어가면 압력이 증가하죠. 이 안에가 이 땅굴 안에가 여기는 수는 안반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갖고 뚫는 순간 펑 하고 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갖고 이 펑하고 물이 나온 순간에는 정충재 씨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판 땅굴에서 이게 땅굴과 만난 것이라는 거 정충재 씨만 알고 있고 다른 모든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은 흥분하는 겁니다. 예? 야 이거 뭐 이제 드디어 금 발견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수중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찍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마대에 쌓여있는 차곡차곡 쌓아놨겠죠. 그거를 돌무대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쪽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쌓으면서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대가 있는 그 사진을 수중 카메라에 찍은 걸 가지고 그 필름을 최상훈 씨가 이제 한테 복사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백준우 씨를 만나가지고 이제 여기 금이 나왔으니 우리 금 캐는 사업을 하자. 이렇게 돼서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안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땅은 남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금이 나왔다는 이게 이 사람들은 금이 나왔다고 지금 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랴 이 땅을 왜냐하면 땅 주인이 50%를 갖는다며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쉬쉬해 가면서 거기다가 이제 뭐 컨테이너 갖다 놓고 다 이렇게 아무나 요 입구에다가
여 입구에다가 이제 그 컨테이너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그 보안을 철저하게 했나 봐요. 뭐 자물쇠도 잠궈 놓고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게. 예? 예,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김홍랑 씨까지 동원해서 이 여기 토지를 산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걸렸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수중 탐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 수중 탐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발견된 사실은 뭐냐 하면 뭐 거기서 PVC 파이프가 찍히고 수중 탐사 팀에 의해 가지고 뭐 거기 뭐 오성식이라는 글자가 나중에 흥분을 가라앉히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오성식이라고 써 있고 그 뭐 한주 소금 푸대고 이게 발견되니까 그러니까 수중 촬영을 이제 몇 차례 한 모양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하 공간에 이제 물이 다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수부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수중 촬영을 여기까지 이제 쫙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이 있는 줄 알고 그 지분 분배까지 다 하고 했는데 야 이거 속았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사기죄로 고소하고 정충재 씨는 이 사람들이 금을 다 도굴해 가지고 도굴범이다라고 또 서로 맞고소한 거죠. 사단이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보여드린 그 지분 분배표에 의해서 그 나눠 먹었다는 그 표가 5월 13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김홍랑 씨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굴을 할 거면은 김홍랑 씨 통해 가지고 굳이 땅 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도굴인데 뭐 도굴해갖고 금 없었다고 주장할 건데 뭐하러 땅을 삽니까? 땅 살 이유가 없어요. 그거 나눠 먹은 사람들이 나눠 먹은 표라 그러면은 지금 요 정충재 씨가 여기에 자기가 판 땅굴에 굴착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3월 2일입니다. 그래가지고 3월 뭐 중하순인가요? 그때쯤 여기가 뻥 뚫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을 도굴했다고 치자고요. 그 5월 13일 날 이미 도굴은 끝났다. 예? 그러면은 도굴할 사람들이 뭐하러 김홍랑 씨 시켜가지고 3배씩 돈 주고 그 땅을 뭐하러 삽니까? 꾸밀려고? 도굴한 척 하려고? 아니 제대로 한 척 하려고 뭐 그런 식으로 비비 꽈가지고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떠한 답을 내더라도 그건 다 부정시킬 수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비비 꽈가지고 그럼 5월 13일 날 도굴이 끝나 있었다. 그래서 그 도굴한 금괴를 나눠 먹는 표다. 이렇게 따진다면은 그러면 도굴이 얼마 동안 걸려서 완성되는 거냐 하면 여기서부터 그 3월 2일 날 해가지고 3월 뭐 10며칠인가 20며칠인가 여기 도달했어요. 그래가지고 김홍랑 씨가 그 토지를 산 게 4월 29일인가 그래요. 예. 그럼 뭐 김홍랑 씨가 그 토지 산 것도 쇼라고 하자고요. 쇼라고. 예. 발굴하는 척 하려고 한 쇼라고 하자고. 그러면은 3월 뭐 한 중하순에 뚫어가지고 금 있는 거를 발견한 사람은 정충재입니다. 예, 그 금이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은 정충재예요. 정충재 씨가 보았다는 그 이등충 문자. 예. 그래서 백준흠 씨가 등장한 건 언제냐 하면은 포세이돈 살베지가 4월 29일에 창립되었고, 그 이전에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 발굴 사업을 한다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뭐,
확인하면서 한 게 이제 4월달 일이란 말입니다. 4월달. 그러면 4월부터 5월 13일까지 5월 13일에 금 나눠 먹은 표라고 하면 금도굴은 다 끝났고, 그리고 백준음 씨가 정충재 씨를 그 사기 고소한 게 그 이제 2002년 5월, 이거 이제 이게 다 판명되고 한주소 검포대 나온 다음에 사기죄로 고소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충재 씨가, 백준음을 이 사람이 도굴범이다, 이렇게 고소한 것도 2002년 같은 시기입니다. 5월경. 그러니까 그 금 나눠 먹었다는 표, 쌀배지 청립총회, 그 앞뒤로 해가지고 모든 일이 우당탕퉁탕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 5월 13일부터 적어도 한 20일 사이, 일주일 사이에 서로 맞고서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그렇게 금 도굴범으로 2002년 5월에 수사가 들어간 거예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금 도굴범이냐 사기냐 이거 가리러 이제 거기다 이제 그 폴리스 라인 쳐놓고 이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럼 거기는 아무도 드나들질 못해요. 2002년 5월 그 상태가 되면. 그러면 정충재 씨와 백준음 씨가 만나서 그 최초의 계약 맺은 게 2002년 그 3월 그 중하순 그때 14% 주기로 하고 만나서 그때 백준읍 씨는 정충재 씨 말만 듣고 계약을 한 겁니다. 하기로. 그래서 실제 내려온 거는 2002년 4월이에요. 그러면 4월부터 5월 사이 한 달 동안에, 5월 13일 이후로는 폴리스 라인 쳐 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땐 도굴 못해요. 그러면 2002년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 사이에 320조의 금이 전부 도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그 안에 금이 전부 도굴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정도의 금을 다 여기서 파내려면은 여기 좀 물이 차이가 써가지고 뭐 잠수부가 들어가서 꺼낸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 시간 동안에 금 도굴이 완성되었다는 건데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달 동안에 뭐 6,000톤의 금괴가 잠수부들 손에 의해서 이게 한 달 동안에 나온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금 도굴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금괴를 쪼가리를 뭐 끌고 나와가지고 그 금괴를 다 경찰들 입에다 물려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계속 도굴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뭐 거의 거창 실업인가 뭐 폐기물 처리 회사 세워놓고 뭐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 후에도 꾸준히 다 도굴해 갔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뭐 시민들 거기 가서 시위하고 뭐 그렇게 한 겁니다. 저번에. 사람들 가서 뭐 6월 어쩌고 하면서 거창기업 타도하면서. 그러니까 2002년 5월 달에 이미 경찰의 수사가 금도굴범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었고, 백준음 씨는 또 사기죄로 고소했기 때문에 수사가 다 된 겁니다. 현장에 가서. 그럼 그 수사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경찰들이 가서,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를 다 그렇게 금괴 먹여가지고 다 무마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발굴해 갔다. 도굴해 갔다. 이런 설명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설명을 믿을 사람들은 믿으시고 할 수 없죠. 뭐. 그게 믿어지면 믿어야죠. 뭐. 그게 믿어지는 사람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못 믿습니까? 우리가 뭐 믿기로 마음 먹으면 못 믿을 게 없죠. 못 믿을 게 없죠.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백준음 일당, 도굴범 일당들이 그 분배표에 따라서 도굴해 먹으려고 그 이후에도 거기 계속 출몰 하면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계속 도굴해 갔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믿을 분들은 믿으시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오늘에서는 이 사건의 가장 기초,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지금 뭐 얘기하는지 나는 의문이 가요. 이런 사실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당신 말이 옳소 하고 듣고 있으니, 그리고 올바른 이야기 하는 사람들 보고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미치고 환장한 일 아닙니까? 또 그 백준음 씨가 뭐 지하 벙커를 다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그걸 다 했다고 이렇게 어디서 또 듣고서는 그런 거 믿는 분들이 있어요. 믿으세요. 그런 분들 그거 믿으시라고. 네, 믿으면 돼요, 그냥. 그거 어떻게 말립니까? 백준음 씨는 제가 인터뷰한 결과로는 자기가 그런 아이템을 생각해냈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지하 벙커를 지어주고, 지어주면 이제 이득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놓고 백준음이가 무슨 돈으로 지하 벙커를 지었느냐, 이런 식으로 비약하는 사람들하고는요, 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부 비약시킵니다. 전부. 전부 비약시켜요. 백준음 씨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없다면 어떻게 지하 벙커를 짓느냐 이거예요. 백준음 씨는 그런 벙커 지은 사실이 없어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런 벙커 사업을 해보자. 지하 벙커 사업. 실제로 외국에는 그런 거 사업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돈 얼마 내면은 이제 민간으로 해가지고 2030년인가 화성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화성도 간다고 하는데 지하 벙커 안 만듭니까? 그리고 아마 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지하 벙커 지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범죄 집단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따다가 백준음 씨도 국내에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뭐 집어넣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본인들의 어떤 사리 판단에 근거로 하는 사람들의 이 판단이, 나는 이게 지금 박근혜 탄핵 이후로 병들었다고 봐요. 예, 지금 애국 우파의 분기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뭐 앞으로 진전은 잘 안 되고, 문재인이는 계속 저렇게, 국민들 속여가지고, 나라 말아먹는 꼴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하나의, 사회학적인 병리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병리 현상이 되니까, 중병 걸린 사람들은 뭐, 이상한 뭐 치유법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뭐 소금에다가 된장 타 먹으면 낫는다. 뭐, 이상한 거 무슨 뭐 약초 구에다가 뭐 빻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먹으면 낫는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병을 더 심화시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지금 화병이 나니까, 문재인이는 너무나 저주스러우니까. 근데 현실적인 방법은 지금 없고, 임기는 아직도 많이 남았고, 저놈을 어떻게 한 방에 때려잡을 건 없을까? 오늘 제가 이 문현동 소위 금도굴 사건의 실체를
아주 이렇게 모식화해가지고 그림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자, 정충재 씨가 이 밑으로 왜 팝니까, 이거를? 자기가 판 걸 나오는 거 알면서. 여기서 1차로 뚫고 박수홍 씨가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 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뚫자. 그래서 여기서 돈을 낸 거예요. 이 옆으로 뚫 나현철 씨 시켜서. 정충재 씨가 투자해갖고. 없었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다가 구청에다가 원상 복구해라 해서 여기다 돌하고 흙하고 확 트럭으로 갖다가 퍼버갖고 여기 메운 겁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없는 거예요. 다 메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질학자가, 배재대 교수가 여기 밑에 여기 파면 여기 어뢰공장 나온다고 요 지점을 찍어주니까 그걸 왜 팝니까? 그럼 얘기해야죠. 아, 여긴 내가 방향과 각도를 보니까 이건 내가 판 땅굴이네. 내가 판 땅굴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나오죠. 다른 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지질학자가 가르쳐준 그 지하 용적 그 표를, 그림을, 그걸 뭐 프린트해 가지고 그 지점을 파니까 자기가 판 땅굴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럼 그동안에 그 땅굴 안에 물 많이 고여 있고 지하수가 다 스며들지 않겠어요? 그랬겠죠. 지하 팔 때는 그 용수기로 물을 계속 파내면서 해야 되니까 지하수가 보여서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펑하고 뚫는 순간에 압력에 의해서 여기 지하 밀파된 공간이니까 압착기로 뚫고 들어가면서 압력이 있으니까 펑하고 물이 나온 겁니다. 이랬기 때문에 정충재 씨가 사기죄로 고소가 된 겁니다. 이미 정충재 씨가 이러한 굴을 여기서 뚫을 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고 여기서 뚫을 만들어냈고 이 안에 이 동굴 안에 있는 그 수중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마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백준음에게 이 사업을 권유하는 순간에 이미 사기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죄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뭐 판 것도 없고 들어가서 금이 안 나왔어. 그 도로 나왔어. 그게 왜 사기죄입니까? 그게 어떻게 정충재가 사기죄를 친 거예요? 응?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뭐 한 주소금 푸대가 나왔다 그래도 사기가 아니죠. 여기 맨 땅 팠는데 그게 나오면은 신통망통한 거죠. 근데 이미 그 땅굴 자체가 박수홍 씨하고 2차 나현철 팀을 통해서 굴착해 놓았던 땅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굴을 파놓고 그 굴을 이용해서 그 안에 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자들을 동원해서 백준임 씨도 투자했잖아요. 김성태 씨도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김성태 씨 같은 사람은 눈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야, 이거 땅을 파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푸대가 나오고 그 안에 땅굴이 있어? 용적이 있어? 어뢰공장 맞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사실이나 제대로 알고 지금 정충재 씨를 믿는 건지 나는 의문이 가요. 뭘 알고 지금 반대하는 건지. 예, 그 오늘 방송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제가 설명해 드렸고 또 댓글 단 사람들 중에 그 금 도굴단의 분배표 소위 그 지분표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예, 저도 사실 이제 입이 아파요. 예, 입이 아픕니다. 이거 몇 번 설명해도 또 도루묵이에요. 또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 또 도루묵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렇게 비비 꼬아가지고 비비 꼬아가지고 뭐 금괴 먹여서 다 그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버리니까 저도 이제 지칩니다. 지쳐. 예, 제가 뭐 백준음 씨 대변인도 아니고 얼마 먹었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예, 가서 돈을 좀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백준음 씨한테. 예, 나도 좀 금 좀 달라.
예. 그 이야기를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예, 그래야 나도 안 억울하죠. 나도 금이라도 좀 먹고, 이렇게 욕을 먹어야 나도 되지. 뭐 금도 못 먹고, 욕만 먹고.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본의 아니게, 이렇게 뭐 백준흠 씨 대변인이라고들 하시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이렇게 분탕질에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자멸하는 걸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병이 너무나 깊어졌구나.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문재인이 한 사람 때문에 아마 문재인 씨가 집권 안 했고 그랬다면은 이런 게 터져도 사람들이 안 믿었을 겁니다, 아마. 정상적인 사고방식 속에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허무맹랑해. 그러자 유언비어 이랬을 겁니다. 문재인 씨 집권이 없었다면. 근데 이제 문재인 씨가 집권해가지고 점점 화병이 깊어지니까,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이거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거 지푸라기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태국 사람 고선이를, 애국 우파를 분열시키는 분탕질하는 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로 단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런 허위의 사실 위에 단합하면은, 그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초속 위에 단합을 해야지, 이건 허위 사실에 그 위에다가 집을 지면, 그건 뭐 보나마나 뻔하죠. 어쨌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성적인 접근을 해오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비속어를 쓰면서 욕을 하거나 뭐 반말하거나 이런 분들은 가차없이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삭제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